자, 사회수학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 저자가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썼는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흥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먼저 수학교육과에 입학을 했었는데요. 그 수학을 배우다가 왜 모든 학생이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못 찾아서 그래서 포기하고 도쿄 교육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사를 배우고 그러면서 사회사도 배우고 문화사를 배우면서 수학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배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돼서 그 후에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본인 스스로 수학사나 수학 이야기를 발굴해서 지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대학 교수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학에 관련된 얘기들을 가리키면서 남들 책을 다 보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책이 이렇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학생들한테 그대로 카피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을 탐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싫어하는데도 스스로를 마음을 다지면서 이 수학의 그 뿌리, 루트가 뭔지를 직접 찾아가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가 가리키던 내용들에 대한 그 주변 얘기 또 그러고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탐구하면서 그러면서 발굴하면서 그러면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수학의 이게 뿌리를 찾아 다니고 그러면서 쓴 책이 40여 권의 책을 발간했대요. 굉장히 유명한 저술가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오랜 그 인간 역사에서 홍수, 지진, 화재, 재난, 기아, 역병, 또 전쟁, 뭐 시련, 사고, 뭐 등등 사건이 파란만장한 그런 그 역사 속에서 그 인류가 서바이벌 해오면서 그런 그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도전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수학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학이 탄생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내가 2000년에 일본의 학회에 가서 서점을 다니다가 보고 그 안에서 그 몇 가지 흥미있는 특히 대포에 관련된 내용들과 그 외에 다양한 무슨 뭐 토폴로지 또 암호론 뭐 등등 그리고 그 문문법 등등 흥미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재밌는 책이다 하면서 자세히 읽게 됐는데 어쨌든 이걸 읽으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수학을 왜 배우냐 수학을 모든 사람이 왜 배워야 되나 나는 뭐 법학을 하는데 내가 수학을 왜 배워야 되고 내가 우리 공대에서는 뭐 수학은 뭐 그 잘 몰라도 그냥 다 문제는 풀 수 있고 특히 뭐 경영하는데 뭐 수학이 뭐가 필요하겠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혁명적인 발전 시기마다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수학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런 수학 사회 발전에 끼친 역할에 대한 얘기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쨌든 저는 수학이 무익하다는 그런 편견을 이 강좌를 통해서 완전히 없앴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 사학 전문가들의 내용을 검증도 했고 또 작가가 문장을 봐주기도 했고 특히 우리 성균관대학교 수학적 모델링 사업단의 BK 연구원들에게 여러 번 읽혀서 그 학생들도 내용을 숙지하게 만들려고 노력도 했고 또 인턴 학생으로 와 있던 용인 외고의 학생들이 영어도 잘하지만 일본말도 잘해서 그 학생들이 일본 책하고 같이 검토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의견도 내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읽어도 이해가 될 정도로 쉽게 있는 책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죠, 본론. 자, 이게 캠브리지 대학 퀸스 칼리지에 있는 그 다리입니다. 다리. 이 다리의 특징은 이 다리에 못이 하나도 박혀 있지 않는,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낸 다리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그 해밀턴이 쿼터니언 4원수를 발견하고 여기다가 글자를 새겨놓은 게 기록이 아직 남아있어요. 자, 어쨌든 유명한 다리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수학, 사회 변혁으로부터 탄생하다. 이 세계 4대 문명 어디에도 이 수학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뭐 숫자, 또 계산하고, 또 도량형이나 뭐 시간을 측량하고, 또 비율을 따지고, 또 작도하고 하는 건 기초 수학은 세계 4대 문명기 어디에서나 자연스럽게 기초적인 수학들이 탄생해서 그 문화의 일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것이 민족 간의 통상 교육이 활발해지고 또 전쟁이 나고 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수학의 양과 질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근대 수학으로 통합이 됩니다. 통일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현대 수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근대에 접어들면서 인쇄술의 발달과 인도, 아라비아의 숫자가 계산형 수로 정착되고 또 도량형 제도가 완성되고 또 영도라는 위치가 그리니치 천 문제를 통하여 고정되고 세계의 공통 시각이 설정됐으며 이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탄생한 수학들이 같이 통합되면서 그러면서 인류가 같이 공유하고 또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 변혁에 따른 필요가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이 사회 속에서 사회 발전과 함께 탄생한 수학 분야로 이것이 바로 이런 수학이 바로 사회사와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필요에 의한 수학 외에도 순수한 수학적 관심로부터 탄생한 수학도 물론 있습니다. 뭐 갈로아스열이라든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든지 순수한 수학적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 수학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수많은 수학들이 실제로 아이솔레이트된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실제 사회가 필요로 하고 또 사회에 답을 주면서 만들어졌다는 관점에서 우리 강좌를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새 발상의 시대라고 여기선 잡았는데 원조에서는 반수학 시대라고 한자로 일본말로 썼어요. 근데 의미는 innovative mathematics라는 의미로 쓴 건데 우리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는 새 발상의 수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쨌든 이 살아있는 사회수학사를 쓰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 뭐 여가수학, 뭐 학제간 발상, 또 실제로 현재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사회사, 문화사, 또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사, 수학교육사, 뭐 언론에 소개된 수학 등들을 활용해서 내용이 서술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전적인 수학사, 화석이 된 수학사가 아니라 현대와 그리고 연결된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수학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최근 400년 동안 두 번에 걸쳐 나타났던 전통 수학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발상의 수학 시대에 중점을 두고 서술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발상의 수학 시대란 어떤 의미냐면 그 이전에는 수학으로 인정받지 않던 그런 수학이 수학으로 탄생하고 수학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노버티브 매스매틱스 시대가 이 제논의 패러독스를 수학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패러독스를 좀 복잡하고 도대체 말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건 수학이 아니다 하고 저는 수학에서 제외시켜 놓고 이 계산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러면서 마침내 전통에서 벗어난 이 자유로운 발상의 새로운 수학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노버티브 매스매틱스의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가 나오게 된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도구의 개발. 그 예로 그 새로운 이노버티브 매스매틱스의 예가 토폴러지, 이게 연속적 변형수학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같은 물체, 그러니까 다른 물체도 이게 쭈그러뜨리고 밀커서 비슷한 모양이 되면 그러면 그걸 같은 거로 아이소모픽하다고 인정하는 토폴로지. 또 카타스트로피 이론, 파국 이론, 랜덤 초이스,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프랙탈, 불규칙 속의 규칙, 카오스, 퍼지 이런 것들이 대개 그 이전엔 수학으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현재 중요한 수학의 일분야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탄생된 수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집단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그 변화들, 희노애락이 있었는데 이 수학은 질병과 무역, 또 전쟁, 경쟁으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인류가 정면으로 도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학이 사회 발전에 끼친 역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발상의 수학과 사회수학의 위치. 저도 얘기했지만 이 소셜 매스매틱스가 이 책에서 커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지난 400년을 중심입니다. 특히 이 아라비아 수학이 유럽의 수학과 동양의 수학이 서양의 수학과 아라비아에서 만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합쳐져서 그래서 근대 수학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부터 그것이 새로운 수학들을 만들어내고 분야들을 함수, 캘큘러스, 스태티스틱스, 프로버빌리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퓨어 매스, 어플라이드 매스들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툴들 또 다양한 다른 툴들이 도입되면서 이 수학이 국제화돼가는 과정과 지금 앞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지난 400년 동안의 혁신적인 그런 수학의 발전을 통해서 앞으로 21세기에 어떤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우리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때 이제 선형계획법을 통해서 이제 산업공학, 오퍼레이셔널 리서치가 발달되고 뭐 그런 리니어 프로그래밍에 힘이 입어서 연합국이 미국이 특히 독일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수학들이 영역을 넓혀가는데 이전에 수학의 이용 영역이 물리나 천문학 오랫동안 사용되는 물리나 천문학을 벗어나서 생물학, 또 지진학, 사회학, 경제학, 그림, 조각까지 광범위하게 수학이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선 일상의 전자제품, 퍼지, 냉장고라든지 운전의 자동차의 컨트롤 시스템, 또 트래픽 플로우의 어널리시스, 교통관리, 물류. 이 물류가 얼마큼 중요한지 여러분들 상상해요? 엄청난 기업들이 많죠. 구글도 있고, IBM도 있고, 제너럴 일렉트로닉도 있고, 제너럴 모터스도 있고, 큰 대기업들,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많죠.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가장 부자인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알아요? 미국 1등 기업이 어딘지 알아요? 1등 기업. 이 월마트예요. 월마트가 제일 부자예요. 제일 큰. 이 물류가 로지스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건 롯데건 마트건 삼성도 테스코 이런 데들이 전부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런 주식은행, 또 술을 빚는 장인까지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수학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전체 내용을 단순히 응용수학이라고 부르기는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수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오랜 그런 옛날에 껍질을 벗고 21세기의 수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